안녕하세요.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에 말실수를 했어요. 왕건 군대하고 궁예하고 격전을 벌였던 게 포천이 아니고 파주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포천하고 이제 바꿔서 얘기를 했대요. 가끔가다 이렇게 실수합니다. 여러분, 조금 혼내주세요. 그건 그렇고, 이제 파주에서 시작해가지고 포천에 가서 결국은, 궁예가 이제 산속으로 숨었는데 왕건 특공대들이 가서 이제 사살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이제 철원으로 이주해 간 충청도인이 이제 천호라고 그랬는데, 천호면은, 했던 최대의 가문들만 옮겨갔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철원의 수도, 새로 생기는 수도에, 인구 밀도를 높이는데, 가난한 사람, 이 식구, 몇 명씩 되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 모으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노비 포함해서 건 100명 정도 되는 대호족들만 옮겨갔다고 이제 그렇게 봐지는 것이죠. 그러면, 평균 100명 되는 사람들을 천호 옮겨갔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한 10만 명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절반만 잡아서 50명 되는 가문만 추려서 갔다고 하더라도 5만 명이 일단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원에 이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가문들이 큰 가문들이 가면 그 밑에 짜잘한 가문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하여튼 10만 명 이상이 거기 살았을 것이라고 이제 봐지고 그래서 궁예가 이제 실각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쪽에 간 사람들이 생사를 걸고 나와서 싸워야죠. 왜 그러냐면 오직 궁예 하나 믿고 철원이라고는 낯선 곳으로 지금은 어디 가면 자기 차가 있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먼 길을 간다고 그러면 그건 거의 아주 대모험이죠. 그래서 그렇게 간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고 절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처절한 전투가 이제 벌어졌다고 보이는데 반대로 이제 왕건 군대는 그렇게 많지 않죠. 전라도에서 이 목포 쪽에 있는 수달의 자녀군, 오다리언을 비롯한, 왕건이 다독거려는 전라도의 정예군들이 몇천 명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배 타고 거기까지 가는데도 한 3, 4일 걸렸을 거고, 잘해봐야 1,000명, 2,000명 밖에 더 갔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거기 살지 않아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옮겨가서 싸워서 결국은 이제 호남하고 황해인들이 이제 이겼는데, 충청도 군사들을 이겼는데, 이겨서 이제 왕건이, 정권을 찬탈해가지고 이제 잘하려고 노력을 했고, 잘 했죠. 잘 했는데, 이 양반도 이제 늙으면 사람들이 다 죽게 마련이니까, 946년인가요? 하여튼 그때, 왕건이 사망하지 않습니까? 사망하고 나서 누가 왕건의 대를 이었습니까? 바로 전라도 나주 영산포 출신 오씨 부인이 난 왕무 태자가 당당하게 왕건의 후계자로 이제 책봉돼 가지고 고려의 제2대 해종대왕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려의 제2대 해종대왕이 탄생한 거에 대해서 배 아픈 사람들이 있죠. 누가 배 아프냐면, 경기도 호적인 유천궁 씨도, 자기 소생은 없을지라도 하여튼, 가까운 충청도 사람이 했으면, 아니면 황해도 사람이 했으면 좋을 텐데, 경기도 사람이 했으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전라남도 목포 근처에 나주 출신의 해종대왕이 거기 이제 등극한 거에 대해서 크게 환영할 일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왕건도 그런 해종대왕의 애가가 빈약한 걸 의식해가지고 아주 당대의 최강의 박수리 장군하고, 왕규를 고명 대신으로 이제 임명해가지고 해종대왕을 잘 받들어서 고려를 이제 잘 지탱해 나가라 하는 유언을 이제 남겼는데, 남긴 유언이 이제 훈요 10조라고 그러죠. 10조 중에서 이제 8조가, 우리 전라도하고 이제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데, 8조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공주강 외 차연 이남 공주강의 사람들은
아주 간사하고 또 그 배역지세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합해본 바 아주 나쁜 사람들이니까 조정에 등용하지도 말라. 그러고 경계해라. 뭐 이제 이런 훈요를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역사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주광 외라는 얘기는 공주광 밑이라는 얘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호남이 그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요. 하여튼 그건 둘째치고 그래서 이제 해종대왕이 등극해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충주 출신, 충청북도 충주 출신 유공달의 딸 유시부인한테 이제 왕요하고 왕소라는 아들이 둘 있죠. 딸도 하나 있는데 그 왕요하고 왕소가 이게 아주 정권을 잡으려고 막 쿠데타를 하려고 널름널름 하죠. 그래서 이 정보를 박수리가 다 입수해요. 왕교하고 박수리가 입수해가지고 해종대왕한테 이제 여러 번 간언을 합니다. 당신 이복 동생이 지금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는데 저거 그냥 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종대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쿠데타를 한다는 확실한 증거도 불충분하지만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 핏줄을 이어받은 이복 동생인데 나하고 형제 아니냐. 형제인데 걔들이 설마 나를 죽이게 하겠냐. 그리고 내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좌에 있는데 내가 동생들을 이렇게 보살펴야지. 그걸 쿠데타했다고 죽이면 세상이 뭐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그건 그냥 없었던 걸 하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몇 번 그렇게 진언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불러다가 너 어떻게 행동을 하는데 쿠데타 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니요. 저는 쿠데타 안 해요. 뭐 이제 이러니까 본인이 아는 데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내비둬라. 그래가지고 이제 방치하다가 2년 1개월 만인가 이제 결국은 해종대왕이 암살당해요. 암살당하는데 이제 암살당한 게 이제 충청도하고 경기도하고 이제 호족들이 야합해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한 것이죠.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걸 박수래하고 뭐 왕규가 자기 예손자를 등극시키려고 뭐 조작했다고 하는 역사에 우리나라 고려 이전 뭐 근세사에도요. 여러분이 배운 역사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걸 역사라고 믿고 여러분이 철저히 어디 가서 아는 체하고 주장하고 그런 거 보면 아주 식상한데 예를 들어서 무슨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저는 굉장히 아주 나쁘게 보고 그러는데도 어디 가기만 하면 단체장들이 나서가지고 이순신 장군께서 나라를 구해가지고 어쩌고 하는 거 보면 아유 참 답답해.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왕건의 이제 후녀 10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후녀 10조에서 왜 배역지세가 있는 땅의 사람들이 공주광 외 차연이남 공주광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든 어쨌든 죽을 고비를 당하면 죽을 때는 그게 회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상당히 클로즈업 되죠. 근데 왕건이 궁예를 제압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맨 첫 번에 3일 만인가 일어난 게 홍성 출신 환선길이라는 사람이 이 쿠데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왕건이 침실에 이제 들어가지고 황선길이가 칼로 치려고 그러는데 의연하게 앉아가지고 내 이놈 뭐 때문에 그렇게 무모하게 그런 짓을 하냐고 막 호령을 하니까 황선길이가 본래 간교놈들이 겁도 많아요. 저렇게 왕건이 자기가 살려줘 이렇게 빌어야 되는데 당당한 걸 보니까 뒤에다 지금 호위 군사를 많이 배치해 놨거나 그럼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거 죽이고 도망가는 것보다 그냥 도망가는 게 낫겠지. 그러면 도망가다 잡혀도 미수니까 설마 안 죽겠지 하고 그냥 그 길로 도망가다 나중에 이제 뒤쫓아간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공주에서 또 임춘길인가 그 사람이 또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누가 합니까? 충주에서 이제 지인선 경종 이런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그냥 끈 뜯으면 충청도 공주광하고 충청북도 충주 사이에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성씨를 많이 하사했잖아요. 근데 성씨를 하사하는 중에 천안 이쪽 충주 사이 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성씨를 줬냐면 노루장 무슨 코끼리상 돼지돈
소우, 이런 그 짐승성을 다 줬어요. 왜 그러냐면 저놈들은 하도 반란을 자주 일으키니까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짐승이야. 그래서 그런 그 강한 테레미즘을 가지고 이제 왕건이 그런 짐승성을 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충청남도 서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충청도 사람 특성이요. 이렇게 누가 이제 얘기를 하면 아유, 그러면요. 제가 앞으로는 이제 잘 해야죠. 왕건이 예를 들어서 충청도 사람 불러놓고 이미 우리는 정권을 잡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아. 사만 통일해서 이렇게 고려를 강건하게 세워야 되는데 니들이 자꾸 반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합심해가지고 같이 이러자 이래가지고 이제 다투기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면요 지금 왕건 각하 말씀이 막 옳아요. 저희들이 절대 충성해야죠. 무슨 소리요? 아주 이렇게 말은 그럴듯하게 간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서면인데 바로 쿠데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건 머릿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놈들은 공주광 외에 차연이남 거기 사는 놈들은 아주 간사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전혀 틀리다. 그러니까 그놈들은 앞으로 왕후 친척 간에 사돈도 맺지 말고 절대 그놈들 등용하지 말아라.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충청도 공주하고 어디냐면 이제 진천에 차연이라는 데가 있어요. 진짜 차연이 진천하고 공주하고 그 사이 사는 사람들을 이제 등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역사 해석을 해가지고 전라도에다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라도가 누명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리와인딩해서 다시 봅시다. 차연 이남 공주광 외. 공주광 외면 뭡니까? 그 외라는 건 바깥이라는 것은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광을 중심으로 해서 둥그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다른 어디까지 특정 지역까지 그러니까 차연까지 공주광 외 바운다리 사는 사람들이 이제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라도가 나쁘다 했다? 그러면 공주광 이남이라고 해야죠. 공주광 이남이라고 하지. 차연은 이거도 왜 붙여요? 근데 그 당시는 강이 어떻게 됐냐면요. 충북 옥천은 적등진강, 그리고 연기군에선 부강, 공주에선 공주강, 그 밑에 이제 부여에선 백마강 이렇거든요. 각 지역 통과할 때마다 강 이름이 그 지역을 붙어요. 그러니까 청주를 통과할 땐 청주강. 그러니까 공주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공주강에서 그 밑에 백마강하고 바운다리 양쪽에서 원을 그리면 원이 교차하는 지점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주강에서부터 차연이 이제 충청북도 진천군 차연고개가 있는데요. 그 차연까지의 거리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광 바운다리 외에 차연 그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사이에 사는 그런 거 한문은 아니죠. 공주광 외에 차연 이남 공주광 외 사람들은 산영지세도 배워가고 인심이 고약하고 말을 간사히 하고 이러니까 조정에 이제 등용하지 말라는 이런 유언을 내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왕건이 이제 죽을 때 되니까 그게 생각난 거예요. 젊어서 그놈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그 기억이 나니까 새로 출발하는 자기 사랑하는 회종대왕이 이제 뒤를 이어가는데 이제 후사를 이어가는데 혹시 그것들이 반란을 다시 깨울지 모르니까 항상 경계하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후녀 8조에서 그걸 강조한 건데 바로 왕건이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공달이 딸 사이에서 난 정조죠. 정조 왕요하고 광종이 이제 왕소인데 형제놈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형제가 돌아가면서 고려 3, 4대의 왕을 해먹었어요.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충청도고 경기도고 야합해가지고 그런 정권을 찬탈하고 나서 그 후로 이제 전라도를 몰약하기 시작하죠. 왜냐면 전라도한테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전라도의 왕을 쥐들이 살해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놈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전라도는 나쁜 쪽으로 해가지고 민심을 이제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파생된 건데 나는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우냐면 그런 엄연한 역사적 해석이 있는데도 그것을 밝히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 전라도의 정치가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냅둬요. 그거 지금 다 들먹이면 전라도 더 연고니까 그냥 놔둬요. 이런 식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나 관심 있지 그런 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